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프로토 승부식 43회차 목요일 금요일 A매치 현미경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목요일 금요일에 남아있는 A매치 경기들 중에서 배당이 1.1이나 1.2 정배당이 나오는 경기들을 제외하고 분석이 필요한 경기들을 선별을 해서 현미경 분석을 진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현미경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면 지금 화면 우측에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배너가 하나 있는데 풋볼살롱 채널이 처음으로 전개를 하는 광고 배너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풋볼살롱 채널을 성원을 해 주셔서 전문성을 인정을 받았고 이 네이처 닥터가 전개를 하는 산삼진 99라는 제품의 광고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풋볼살롱 채널이 광고 제안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분야에서 광고 제안을 받는데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제품을 선별을 하다가 이 산삼진 99라는 이 좋은 상품이 나와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립니다. 이 네이처 닥터가 전개를 하는 산삼진 99는 말 그대로 7년산 산양산삼 원액 99%를 추출한 상품입니다. 이 해발 600m에서 무농약으로 키워낸 산양산삼 원액을 99%를 추출을 했고 평소에 여름에도 손발이 시리시거나 평소에 피로감을 쉽게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숙면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굉장히 효과가 좋은 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풋볼살롱이 직접 샘플을 받아서 이 포장부터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일단 포장부터 상당히 고급스럽게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피로감을 평소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느껴왔는데 이 피로감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 채널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 상황 속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소개를 해 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산삼진 99라고 검색을 하시면 두 가지 제품이 나옵니다. 왼쪽 제품이 유튜브 채널 이벤트 상품인데 해당 이벤트 상품으로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실 때 옵션명에 풋볼살롱 채널명을 입력을 하시면 한 박스 가격에 한 박스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박스에 30병이 들어있는데 이벤트를 활용을 하시면 60병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홍삼 가격으로 이 산양산삼 7년근 산양산삼을 체험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이고 이 하루로 따지자면 최근에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파는 커피 가격들도 한 잔에 5,000원, 6,000원 정도가 되는데 60병을 받아보실 수 있어서 가격으로 치자면 하루에 커피 한 잔 가격으로 산삼 원액을 즐기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 동영상 본문 내에 네이버 스토어팜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어팜에 들어가시면 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평가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효과적인 효능적인 측면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이 선물을 해드리거나 직접 복용을 하실 분들은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경기는 프로토 번호 373번부터 375번까지 들어온 우크라이나와 북아일랜드의 친선 경기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의 일반 승리와 더불어서 -1 핸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프로토를 말씀을 드리면서 투트랙 접근을 하시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투포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승무패와 더불어서 핸디캡과 언더오버를 적절하게 조합을 하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A매치 11경기에서 승리가 단 2차례밖에 없습니다. 2021년에 들어서도 A매치 4경기에서 모두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리가 없는 것이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유로 2020을 앞두고 반드시 북아일랜드전을 통해서 승리를 맛봐야 하는 우크라이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선전을 제외하고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2승 2무 1패로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크라이나이고 원정에서는 1무 3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어서 확실히 우크라이나는 홈에서 더 강점을 보인다는 것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피파 랭킹 98위 바레인과 평가전을 치렀는데 이 바레인전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유로 2020에서는 네덜란드, 북마케도니아, 오스트리아와 C조에 편성된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이 결코 만만치 않은 팀들과 한 조에 속했다는 점에서 이 평가전을 통해서 담금질에 나서야 하는 우크라이나입니다. 핵심 선수로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야르몰렌코와 진첸코가 있고 이 벨기에 리그 행크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야렘추크라는 공격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즌 막판에 세리에 A 아탈란타에서 맹활약을 한 플레이메이커 말리노브스키도 포진하고 있어서 화력 자체와 이 선수단의 이 이름값만 놓고 보면은 확실히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몰타와 평가전을 치렀는데 모처럼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2018년 9월 이후에 최다 점수차 승리라고는 하는데 이 지난 유로 2016에서 우크라이나의 발목을 2대0으로 잡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EPL이나 이 빅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 영국 2부 리그, 3부 리그나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 북아일랜드의 핵심 수비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프리미어 리그의 조니 에반스 선수는 부상으로 이번 평가전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전 미드필더인 스티븐 데이비스 선수 역시 부상으로 결장하기 때문에 핵심 수비수와 핵심 중앙 미드필더가 빠지는 북아일랜드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승리까지 거두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와 다르게 유로 2020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슬로바키아에게 패배를 해서 유로 2020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동기부여적인 측면도 이 우크라이나보다는 강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아일랜드가 이안 바라클로 감독 체제에서 그래도 A매치 12경기 중에서 90분 내에 승부차기 승리를 제외하고 승리를 거둔 것이 직접 몰타전이 유일했습니다. 따라서 북아일랜드 역시 화력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고 대부분 유럽 하부리그, 특히 영국 쪽에서 하부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공격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홈 수비력을 뚫어내기에는 굉장히 버겁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이 우크라이나와 북아일랜드의 경기는 우크라이나의 일반 승과 더불어서 그래도 우크라이나의 승리가 나온다면 한 골 차의 신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격 쪽에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야렘추크와 말리노브스키 그리고 진첸코 같은 자원들이 있는 우크라이나가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일반 승리와 더불어서 -1 핸디 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프로토번호 389번부터 391번까지 들어온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월드컵 남미 예선 경기입니다. 저는 -1 핸디페어와 2.5 오버를 추천드리면서 조금은 이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볼리비아 쪽에 정배당이 들어가 있는데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는 베네수엘라가 절대 밀릴 것 같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월드컵 남미 예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개국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10개국 중에서 4위까지 월드컵에 직행을 하고 5위는 대륙 간 플레이오프 티켓이 주어지기 때문에 최소 5위까지 확보를 해야 하는 이 남미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볼리비아가 10개국 중에서 남미 예선 꼴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4경기에서 1무 3패로 승리가 없는데 이 월드컵 예선 홈 경기에서 2패를 당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게 아쉽게 1대2로 패배를 당했고 에콰도르에게도 2대3으로 패배를 당한 볼리비아입니다. 이 한 골차 패배가 굉장히 많았던 볼리비아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통산 전적에서는 근소하게 우위를 보이고 있는 볼리비아인데 최근 베네수엘라와의 맞대결에서는 3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는 2019년 10월이었는데 이 친선전에서 베네수엘라에게 1대4로 대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 볼리비아나 베네수엘라에는 양팀 모두 결장자나 징계자가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으로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4경기 남미
남미에선 4경기에서 1승 3패 8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직전 홈경기에서 칠레를 2대1로 꺾으면서 남미에선 첫 승을 맛본 베네수엘라이기 때문에 쉽게 볼리비아 원정에서 패배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선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래도 베네수엘라 쪽이 토리노, 세리에이 토리노에서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을 하고 있는 베테랑 토마스 링콘을 비롯을 해서 스페인 라리가의 그라나다 경기를 보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마치스 선수까지 있습니다. 또한 분데스리가 잔류에 성공한 아르미니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공격수 코르두바 같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빅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의 면면을 보여주고 있는 베네수엘라이고 피파 랭킹 면에서도 볼리비아에게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이기 때문에 이 베네수엘라가 역배당을 받고는 있긴 해도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남미에선 명단 30명 중에서 약 절반이 A매치 경험이 없는 신예를 대거 발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변수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경기는 -1 핸디페와 더불어서 2.5 오버를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2.5 오버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볼리비아의 지금 남미 예선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4경기 모두 2.5 오버 경기가 나왔습니다. 자신들도 한 골 이상 꾸준히 득점을 하면서 2골 이상 실점을 하는 패턴을 보여주는 볼리비아이기 때문에 수비력이 그렇게까지 강한 팀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역시 지금 득점력 자체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칠레를 꺾을 때도 2골이나 넣은 바 있고 이 원정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2패를 당하면서 콜롬비아에게 무려 3골이나 내줬던 이 베네수엘라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역시 수비가 그렇게까지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볼리비아도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배당적인 측면에서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은 2.5 오버 접근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프로토번호 395번부터 397번까지 들어온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의 월드컵 남미 예선 경기입니다. 저는 일반 무승부와 더불어서 일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루과이의 승리가 나온다면 저는 한 골차 신승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1 핸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A매치 흐름이 그렇게까지는 좋지 못합니다. 9경기에서 승리는 단 4차례밖에 없었는데 월드컵 예선에서 지금 2승 2패를 거두면서 이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남미 예선 같은 경우에는 10개국이 경쟁을 하면서 최소 5위 안에 들어야 대륙간 플레이오프 티켓이 주어지고 4위까지 차지를 해야 월드컵에 직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루과이와 파라과이가 치열한 4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승점은 동일한데 파라과이가 골득실에서 앞서서 4위를 달리고 있고 우루과이가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하는 양 팀인데 이 월드컵 예선 홈 경기에서 우루과이가 1승 1패를 거두고 있고 원정에서도 1승 1패를 거두면서 무승부가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굉장히 팽팽한 흐름 속에서 첫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 우루과이의 핵심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맨유의 카바니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결장을 하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에이스 수아레즈 선수가 우루과이의 공격을 혼자서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의 베테랑 호세 히메네즈와 디에고 고딘이 버티고 있는 우루과이이고 미드필더 쪽에는 루카스 토레이라와 벤탄쿠르라는 이 빅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미드필더들이 있기 때문에 전력 자체는 우루과이가 조금은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4경기에서 승점 6점을 확보를 하면서 치열한 4위 경쟁을 펼치고 있고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A매치 흐름이 우루과이보다 훨씬 좋습니다. A매치 7경기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조금은 무승부가 많은 흐름입니다. 월드컵 예선에서 1승 3무로 무승부가 조금은 많은 흐름이고 친선전을 포함해도 2승 3무로 무승부가 굉장히 많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르게 해석을 하면 남미의 강호들과 붙어도 쉽게 패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파라과이입니다. 월드컵 예선 홈 경기에서 이 무승부를 달리고 있는데 볼리비아, 페루와 나란히 2대2로 비겼고 원정에서는 아르헨티나와도 1대1로 비겼던 저력이 있는 파라과이이기 때문에 최근에 A매치 흐름이 그렇게까지 좋지 못한 우루과이를 상대로 최대치로 일반 무승부까지
충분히 잡아볼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이 시즌 막판에 세리에 A 토리노에서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줬던 공격수 사나브리아 선수가 이번 스쿼드 명단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화력적인 면에서는 그렇게까지 우루과이를 압도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파라과이 역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뉴캐슬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알미론 선수와 더불어서 수비 쪽에는 웨스트햄의 발부에나 같은 그래도 빅리그 선수들이 대다수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카바니가 빠지는 우루과이를 상대로 무승부까지는 잡아볼 만하고, 그래도 우루과이가 이 승패가 갈리는 승부를 많이 하고 있고 이 수아레즈 선수가 시즌 막판에 그래도 골 감각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상태에서 대표팀에 합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승리가 나온다면 한 골차 신승이 나오면서 -1 핸디 무승부까지 이 잡아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정적인 픽을 구성하실 경우에는 일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프로토번호 401번부터 403번까지 들어온 온두라스와 미국의 골드컵 준결승 경기입니다. 저는 온두라스의 일반 패배와 더불어서 +1 핸디패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드컵이 아시아로 따지면 아시안컵 같은 느낌이고 대륙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두라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A매치 친선전 4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좋지 못한 흐름인데, 그래도 골드컵에서 결승 진출을 위해서 23명의 정예 스쿼드를 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 그중 13명이 온두라스 자국 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온두라스이기 때문에 미국, 특히 빅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대다수인 미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주전 수비수 누니에스 선수가 부상으로 명단 제외가 된 것도 수비 쪽에 전령 두수가 있는 온두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스위스와 평가전을 치렀는데 1대2 한 골차 석패를 당했습니다. 스위스에게 패배를 하기 전까지는 A매치에서 5연승의 상승세였고 9경기 무패 행진을 달렸던 미국이기 때문에 유럽의 강호 스위스에게 패한 것은 그렇게까지 정신적인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미국적으로 기우는 이유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첼시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고 돌아온 퓰리식 선수가 스쿼드에 합류를 하기 때문에 퓰리식 선수가 미국 대표팀에서 주장을 맡고 있는 리더이기 때문에 경기력적인 측면이나 분위기 면에서 굉장히 온두라스를 압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이프치히의 젊은 멀티자원인 타일러 애덤스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것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주축 선수들이 온두라스전에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첼시의 퓰리식을 비롯해서 볼프스부르크의 브룩스, 이 도르트문트의 레이나, 바르셀로나의 데스트, 유벤투스의 맥케니 등 공소에 걸쳐서 빅리그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젊은 선수들 위주의 미국 대표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온두라스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맞대결 상대 전적에서도 25차례 맞대결에서 16승 4무 5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인데, 한 가지 상대 전적 면에서 걸리는 것은 최근 맞대결이 2017년도의 맞대결인데 가장 최근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로 덜미가 잡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 전적 면이나 이 압도적인 스쿼드를 보유한 미국이 충분히 온두라스를 상대로 골드컵 준결승이라는 꽤나 의미가 있는 이 경기이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이 화력이 터져준다면 +1 핸디패까지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온두라스와 미국의 경기는 온두라스의 일반 패배와 더불어서 +1 핸디패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프로토번호 407번부터 409번까지 들어온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월드컵 남미 예선 경기입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의 일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남미 예선에서 브라질 4승을 거둔 브라질에 이어서 3승 1무로 2위를 달리면서 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7개월 만에 갖는 A매치라는 점에서 조직력이 그렇게까지 완강하게 다져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성적 자체는 3승 1무로 남미 예선에서 순항을 거두고 있긴 한데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이름값에 걸맞지 않은 화력을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4경기에서 득점이 6골밖에 없어서 의외로 빈곤한 득점력을 보여주는 아르헨티나이기 때문에 제가 -1 핸디슨까지는 이 추천을 드리지 않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선전을 포함해서 A매치 11경기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는 아르헨티나이고, 아르헨티나는 이 유벤투스의 디발라 선수를 제외하면은 핵심 공격자원들이 부상이나 징계 결장자가 없습니다. 공격진의 리오넬 메시, 라우타로, 아구에로, 디마리아, 데파울 같이 이름만 들어도 얼굴이 떠오르는 이 선수들이 즐비한 아르헨티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칠레를 화력적으로 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칠레와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4경기 맞대결에서 4승 우위를 점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일반승까지는 무난한 결과이지 않을까 싶고, 제가 칠레 쪽을 버리는 이유는 칠레의 핵심 미드필더인 아르투로 비달 선수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 출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공격 쪽의 핵심 플레이메이커라고 볼 수 있는 스페인 라리가 바야돌리드에서 활약을 하는 오레아나 선수까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어서 지금 이 공격 쪽의 전력 누수가 굉장히 큰 칠레입니다. 칠레가 지금 알렉시스 산체스 선수에게 또다시 기대를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남미 예선에서 1승 1무 2패로 6위로 쳐져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티켓, 대륙간 플레이오프 티켓이 5위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최소 5위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5위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된 칠레이고, 친선전 포함해서 A매치 11경기에서 승리가 단 3차례밖에 없을 정도로 A매치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칠레가 남미 예선에서 고전을 하는 것이 이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은데 후반 막판에 수비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루과이와 콜롬비아에게 모두 국장골로 한 골차 패배를 당한 칠레이기 때문에 확실히 후반전에 가면은 수비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쿼드가 빵빵한 아르헨티나가 후반전에 교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후반전에 칠레의 골문을 열면서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1 핸디승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남미에선 4경기에서 6골밖에 넣지 못했고 대부분 승리를 거둔 경기가 모두 한 골 차이의 신승이었습니다. 또한 칠레 역시 지금 순위가 6위라고는 해도 4위, 5위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승점이 2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미에선 일정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아르헨티나 원정에서 의욕을 갖고 이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 핸디승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경기는 저는 일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축구 프로토 승부식 43회차에 들어온 목요일, 금요일 경기들 중에서 1.1이나 1.2 정배당 경기를 제외하고 느낌이 오는 경기들을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이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연이어서 A매치와 유로 2020 경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은 향후에 펼쳐지는 프로토 승부식 44회차부터 계속해서 좋은 경기들이 있으면 현미경 분석을 준비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